네, 이번 시간에는요, 4장 12 섹션에 있는 갤러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미지들을 여러 개를 놓고 요거를 왼쪽, 오른쪽 스크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바로 갤러리라는 것입니다. 야,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 이미지 말고 뭐 버튼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원한다면요. 자, 이런 갤러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갤러리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는 요거를 main.xml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쵸? 실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main.xml. 자, 보시면 갤러리 해서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특별한 거 없죠. 위드스, 헤인 모두 다 필페런트로 해놨습니다. 예, 특별한 차이 없고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셔서 자, 보시면 이제 자바 코드로 뭔가 작성을 해야 돼요. 그쵸? 자바 코드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먼저 갤러리에서 표시해줄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그런 이미지들은 이렇게 HDPI 쪽에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LDPI나 MDPI는 없어요. 그쵸? HDPI 넣어주면요, 요 해당 해상도에 맞게 요거를 가져다가 보여주고요. LDPI에 해당하는 안드로이드 폰이라면 여기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크기는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작업들은 내부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해상도에서든 항상 최적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요, 미리 해당 이미지들을 각각의 폴더에 넣어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HDPI라는 폴더에 이미지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자, 소스를 볼까요? 네, 갤러리 데모 A1 보시면 주석을 친절하게 많이 달아놨어요. 그쵸? 쉽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일단 위에다 보세요. 이전에 우리 그리드 뷰 살펴봤었잖아요. 그리드 뷰 살펴봤던 것처럼 똑같이 이미지를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를 선언을 하는데 이 이미지를 왜 인티거로 선언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시죠? 네, 그리드 뷰 쪽에 살펴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다시 보세요. 자, 이미지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를 하나 얻어오고 있고 그 갤러리에서 보여줄 이미지를 연결해 줄 어댑터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드 뷰 했던 거랑 똑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메소드 getCount라는 거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getItem과 getItemID는 실제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위치, 인덱스 값 넘겨주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요거겠죠. getView라는 메소드입니다. 자, 이 getView라는 메소드는요, 여기 있는 각각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출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미지 뷰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이미지 뷰에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set layout params.라는 메소드를 선언해서 이미지 크기를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뷰를 반환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반환된 이미지 뷰는 여기에 각각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전에 그리드 뷰 같은 경우에는 컨버트 뷰라는 거 썼었잖아요. 그쵸?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걸 써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게 보이네요. 컨버트 뷰가 널이라면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쵸? 그리고 아니라면 이미지 뷰를 얻을 수 있도록 캐스팅을 해주고, 요렇게. 네, 이런 식으로. 기억나시죠? 요 그리드 뷰에 있던 거랑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교재에서. 자, 지금 보시면요, 이미지 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쁜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바로 액자라는 걸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즉, 기존 거는 그냥 바로 이미지 뷰를 보여줬다면 요번에는 이미지 뷰 바깥에다가 액자 모양을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쁘게 보이겠죠. 이게 바로 갤러리 데모 A2라는 예제입니다. 볼게요. 자, 기존 거 닫고 갤러리 데모 A2. 자, 이걸 먼저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모습을 한번 보죠. 자, 이제 보일 겁니다. 네. 네, 뜨고 있네요. 자, 어떠세요? 기존에 있던 것보다 이게 더 깔끔하고 이쁘죠? 그쵸?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가 않아요. 요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요 액자들, 보여지는 액자들이 바로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걸 가져다가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관련 소스를 볼게요. 자, 먼저 main.xml 볼게요. 자, 보세요. 기존 코드하고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자바 코드에서 뭔가 저런 작업을 해주고 있겠죠. 자, 보시면 onCreate이라는 메소드 쪽 보시면 별반 다른 거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미지 어댑터 쪽 보시면 다른 부분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보시면 typed array라는 걸 선언을 했고요. 이 typed array라는 것을 얻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얻어오고 있냐면 r.styleable.gallery1 이렇게 얻어오고 있어요. 그럼 요거는 도대체 뭘까요?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styles.xml이 추가가 됐네요. 기존 예제에서. 자, 보시면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declare stylable. stylable 이미 선언되어 있는 걸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요거를 gallery1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r.java에 어떻게 생기냐면요. 열어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러블 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바로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실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름 보시면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갤러리 아이템 백그라운드다. 즉, 안드로이드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갤러리 아이템 백그라운드라는 스타일을 우리는 갤러리 1으로 접근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 자바 코드로 다시 갈게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 정보를 얻어와서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 A라는 거 요거 선언된 요 객체에서 get resource ID 해서 이렇게 빼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얻어오면 그게 바로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 백그라운드도 인트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즉 안드로이드에 있는 리소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인트 값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백그라운드를 어디다 지정을 하느냐? 바로 이미지 뷰에다가 set background resource에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원래 이미지 뷰가 이렇게 있으면 요 뒤에가 백그라운드가 원래 있었거든요. 여기 요 부분을 지금 지정한 모양으로 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요게 바로 그 코드예요. 기존 코드하고서 달라진 부분은 요런 코드, 그 다음에 요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recycle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자원을 얻어왔을 때는요, 반드시 그 자원을 해지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a.recycl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들어갈게요. 액자 모양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만 살짝 보시면 돼요. 자, 요번엔 뭐 할 거냐면요. 요런 갤러리를 딱 클릭했을 때 그 이미지를 요 밑에다가 보여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밑에다가. 자, 코드를 한번 보죠. 요거는 갤러리 데모 B1입니다. 자, 이것도 main.xml을 볼게요. 자, main.xml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갤러리랑 이미지 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쵸? 보세요. 우리는 여기 위에 있는 갤러리에서 뭘 클릭하면 바로 밑에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위에다가 갤러리를 선언하고 이미지를 보여줄 이미지 뷰를 하나 크게 선언을 해놔야 돼요. 그쵸? 자, 그리고 요 갤러리 쪽 보시면요. 이 안에들도 다 이미지 뷰로 구성됐다는 거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이미지 뷰는 되게 많습니다. 자, 실제 코드를 봤고요. 자, 갤러리 데모 B1. 여기 또 뭔가 많습니다. 그쵸? 복잡하죠? 자, 일단 실행을 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먼저 볼게요.
자, 이거 실행하고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자바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클릭했을 때 그 클릭된 이미지를 밑에다가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갤러리 데모 B1 실행됐습니다. 자, 똑같죠? 그냥 위에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를 클릭을 하면 그 이미지가 밑에 보여집니다. 또 클릭하면 보여져요. 클릭하면 보여져요. 그쵸? 지금 우리는 이미지를요, 그냥 이렇게 위에 보여주는 이미지, 요것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큰 이미지들이 다 위에도 보여지고 밑에도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효율화한다면 요 위에는 썸네일, 즉 작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밑에는 큰 이미지를 보여주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자, 이미지는 이렇게 6개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이미지를 위에도 보여주고 밑에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자바 코드 볼게요. 자, 일단 기존하고 똑같은 부분 볼게요. 여기 안 보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어댑터 쪽 요것도 보세요. 안 보셔도 되겠죠. 그쵸? 똑같습니다. 자, 그럼 뭐냐면 갤러리를 여기를 클릭했을 때 뭔가 동작하는 코드만 추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 코드를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전 코드랑 똑같습니다.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자, 여기서 얻은 갤러리에다가 set on item click listener라는 것만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존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뭔가 동작을 하게 만들 때는 set on click listener라는 걸 붙였죠. 근데 요번에는 item click listener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갤러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이미지 뷰나 어떤 것들을 클릭했을 때 뭔가 동작을 하게 만들고 싶을 경우에는요, 갤러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set on item click listener예요. 하지만 버튼 같은 걸 발로 클릭했을 때 뭔가 동작하는 건 set on click listener입니다. 그런 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on item click listener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는 on item click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쵸? 자, 보시면 이미지 뷰를 하나 얻어오고 있어요. 요 이미지 뷰는 어떤 거예요? r.id.image1입니다. 요거는 바로 main.xml에 선언된 거죠. 열어볼까요? 요겁니다. 바로 밑에 있는 이미지 뷰. 자, 그 다음에 set scale type이라는 건 이미지 크기. 그래서 해당 이미지를 이미지 뷰에다가 어떻게 맞출 거냐라는 겁니다. 핏센터라는 것은 뭐냐면 중앙으로 해서 크게 맞추겠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말고 요런 것도 있었죠. 핏 xy. x축과 y축을 꽉 채우겠다. 그리고 end라는 건 오른쪽 끝 기퉁이를 맞춰서 채우겠다. 그 다음에 핏 스타트는 왼쪽 상단 기퉁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지를 배치를 하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센터로 놓고요. 그 다음에 set 이미지 리소스에서 이미지를 찾아와야 되는데 그 이미지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요겁니다. 포지션. 그래서 이 포지션은 몇 번째 이미지를 클릭했는지를 반환을 해줘요. 0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라는 배열에서 찾아와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